한자의 기원하고 변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자는 우리 글이다. 한자는 중국 거다. 자, 한자는 100% 중국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예. 근데 한자가 우리 글일 수도 있다라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저는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예, 김현 선생님. 예. 자, 문자의 기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사람이 문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의 기원이 뭐냐? 원형이 뭐냐? 자, 이게 뭐죠? 상형 문자죠. 어디 건가요? 예. 요거 지금 올빼미, 소, 사람, 눈 이거 나오죠? 소 나오고, 그죠?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이 이집트 상형 문자로부터 알파벳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A가 되잖아요. 소 머리를. 예. 요건 너무나 많이 잘 오셨을 거예요. 그죠? 뭐죠? 예, 각본 문자입니다. 예, 은나라 각본 문자예요. 여기에서 중요할 게 은나라는 거. 중국의 각본 문자가 아니에요, 일단. 은나라는 거 좀 주목해 주시면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한자의 풀이는 아까 이집트 상형 문자 마찬가지로 요 산하고 신하고 아야하고 여자 이게 원래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타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변형시킨 거죠. 변형 끝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자, 한자 모양의 변천의 별천가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금문입니다. 그럼 저게 금문이라는 건 뭐냐면 금성문이라고 얘기하죠. 예, 청동기 또는 돌에다가 새겼어요. 저 돌을. 이 이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각골문이 있겠죠. 그 금문 다음에 뭐냐면 전서예요. 전서. 이 전서에는 대전과 소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진시황의 문자, 중국의 문자를 통일하는 것은 소전체로 통일하는 겁니다. 소전체로. 그러니까 소전체 이후에 한나라 때 쓰이는 게 뭐냐면 예서체예요. 예서체. 왜냐면 그 정도의 어떤 상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전문가니까. 예, 2급 전문가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리고 예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쓰고 있는 해서체에 가까운 그런 글씨체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신동민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된 그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상학습인데 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 그림이 과연 뭘 나타낼까?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발산하는 거죠. 의견을. 그럼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6명, 6명, 12명, 12명의 모둠의 아이들이 저 그림을 보고 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럴듯하게 얘기한 아이들을 뽑는 거죠. 그리고 그림과 같이 맞춰보는 거죠. 그게 그 토론 학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소개할 그 내용 중에서. 여기 지금 황제죠. 중국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황제고요. 이 황제가 이 눈이 지금 몇 개인가요? 4개입니다. 4개. 눈이 4개예요. 이 창일한테 이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그 신화가 있어요. 근데 이
상이 우리 그 동의적이라 일컬어지는 알려지는 자부선인이라는 스승한테 문자 배우는 거를 배웠거든요. 자, 이 황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사로 인정받지는 않아요. 2002년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월드컵. 한일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 응원단의 심벌이 뭐죠? 붉은 악마, 치우천왕. 치우천왕이에요, 치우천왕. 그게 후대에 넘어와서 그 치우천왕이 우리나라 민속의 문양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드라마 보시죠? 끝났죠? 네. 왜 재밌나요, 그게? 안 봐서 몰라요? 아, 예. 이 황제 현운하고 치우천왕하고 81번에 전투를 벌입니다. 백전백패하죠. 예, 모든 싸움에서 다칩니다. 황제 현운이 굴복합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는 거꾸로 돼 있어요. 예, 치우가 사로잡혀서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역사 왜곡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에 보시고요. 예, 왜곡했어요. 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치우의 후손들이 묘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 남방의 묘족? 묘족이 자기 조상이라고 치우를 동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지금 산동성 쪽에 중화 삼조당이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황제 현원밖에는 모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연대 신농, 그 다음에 치우천왕 세 분의 그 동상을 모셔놓고 중화 삼조당. 중국 민족은 이 세 분으로부터 세 분의 조상이고 이 세 분부터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살아온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진시황제와 한자는 어떤 관계일까요? 진시황제죠. 47살에 죽습니다. 불로 장생을 꿈꾸다가 죽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납종독에 의해서 죽었다. 수은. 예, 수은. 예. 진시황이죠. 진시황제. 왜 시황제라는 거 아시죠? 이게 시자가 비로소 시자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중국 역사상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황제의 칭호를 달았다고 해서 시황제가 되는 거고요. 15년 만에 망합니다. 통일시킨 지. 아, 문자의 통일을 했죠. 이전까지는 금문하고 대전을 썼는데 이 진시황제부터 소전체로 통일을 시킵니다.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7개의 국가가 있잖아요. 춘추시대에 그 나라의 문자가 전부 다 달라요. 그걸 통일시켰는데 사상을 통일시키고 자기의 뜻에 맞게끔 정치를 펴려고 했더니 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거하죠. 저항하죠. 분석행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상 탄압하고 그리고 선비들 다 생매장하고 그 다음에 유방입니다. 유방이 왜 중요할까요? 유방이 세운 나라는 유방이죠. 한량이죠. 건달입니다. 건달. 이 유방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초나라의 항우잖아요. 장기에 나오는. 그 항우는 초나라 귀족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불황당패죠. 근데 이 항우를 이긴 유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죠. 이때 문자를 소위 한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 한자가 중국의 글자이다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항고조 유방이죠. 예. 그런데 이 한자라는 명칭이 이 시대에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예, 안 쓰였어요. 우리 역사 담당하시는 한선 그 한자의 개념이 언제 만들어지죠? 네?
한자라는 말이 우리 그 인식 속에 잦아들게 되는 그 계기. 예. 요거는요, 몽고 시대에 몽고 그 지배 정권이 사용하는 자기 고유의 문자를 파스파 문자라고 해요. 파스파 문자에 대비돼서 중국 애들이 쓰는 문자를 한자로 했어요. 원나라 때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서삼경 있잖아요. 그 송나라 때 주의가 사서삼경을 정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신유학이라 해서 주자가 만든 유교 철학의 핵심을 성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 시대에 주의가 정리한 사서삼경을 과거 교재로 썼기 때문에 뜬 거예요. 아이러죠? 예. 그러니까 한족에게는 인기가 없는데 몽고에서 그거를 국가 공무원 시험 과거 제도의 그 시험 교재로 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천사에서 허신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허신입니다. 후한 때 사람이고 이분이 한자 9353자를 540개의 붓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게 설문 해사입니다. 고대 한자의 기원을 풀이한 BC 86년경에 나온 책이고요. 근데 이 책이 많이 교정이 되죠. 해석에 있어서. 왜냐하면 각벌 문자가 1899년에 발견됨으로써 이 사람이 잘못 해석됐다라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형 자체가 그냥 나오니까. 자, 강희제입니다. 청나라. 권영제, 온종제, 강희제 이 세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강희제가 강희자전을 만듭니다. 강희자전을 만들면서 기존의 한자를 허신이 설문해자를 통해서 9353자를 540개 붓을 정리했잖아요. 이 사람은 214자로 줄여서 지금 보고 있는 그 214자를 붓으로 정리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냥 모택동과 간짜체. 간짜체 아시죠? 네, 모택동입니다. 마오쩌둥이라는 요게 자 번짜체하고 간짜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번짜체 들어보셨어요? 네. 자 번짜체로 쓰는 대표적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 간짜체는 이 모택동이 중국 인민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14획 있죠. 획수로 14획 이상으로 되는 거는 다 줄이는 겁니다. 이게 14획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줄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4획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줄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간자체가요. 약 2235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글자를 모르니까 자기 중국의 고유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좀 힘들겠죠. 요자로만 배우니까요. 요까지가 중국이 글자가 한자다. 한자가 중개 글자라고 했을 때의 관점이고요.